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표이사가 이번에 120억 원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래에셋하고 매트라이프로부터 이제 그 콜로세움 미디어 주식회사라는 최병철 회장의 이제 특수 관계인, 아마도 이제 소유한 그런 그 법인이겠죠? 여기로 이제 그 120억 원의 그 돈을 내고 이제 매수를 블록딜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느낀 그런 진정성,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엿본 게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메이어의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100배의 주가를 기록한 그런 기업들, 그런 주식의 특징 중 하나가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현명하고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소유자는 주주들과 다 같이 재산을 크게 증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자신에게도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유드릴 부분은 삼성생명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세계사 시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교황만이 성직자 임명권을 갖는 데 대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가 반대를 이제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오 7세라는 교황이 이제 하이니 4세를 파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니 4세가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 밖에서 한겨울에 눈보라고 몰아치는 가운데 사흘 밤낮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빈 끝에 교황의 용서를 간신히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갑의 관계를 이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그 입을 놀리게 되면은 이제 갑이 파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가혹한 그 용서를 비는 그런 과정 끝에 이제 간신히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삼성생명이 그 금융당국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좀 뒤에서 사주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보기로 주의 법인 보험 대리점 업계가 집단 보이콧에 나서기로 했어요. 근데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은 굉장히 저성장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인카운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 매출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였기 때문에 GA가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삼성생명 보험을 보이콧해버리면은 업계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별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품이고, 보험사의 혜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경쟁에서 아웃되면은 좋아할 곳은 정말 경쟁 보험사들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하고 비교되는 행보를 보인 게 한화생명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그 G업계에서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 자유협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니까 이제 한화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단체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화생명
금융 서비스가 자율협약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GA 조직을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설계사가 3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런 회사조차도 GA 업계 보이콧을 두려워해가지고 GA 업계에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협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요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생명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업계에서의 퇴출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인카금융 서비스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급격히 매출을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은 생명보험 쪽임을 작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은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총에 제가 3월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 후기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굉장히 이제 종용하는 그런 주주들이 많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대표이사와 같이 기업의 성장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주인인지 좀 의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주총에서 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매출 목표에 대해서는 25년에 2만 명 매출 1.15조를 제시했었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1.5조라고 발표했는데 내부적으로는 1.15조 정도를 좀 목표로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가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이제 200억 정도를 담보대출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120억 정도를 이번에 공시를 통해 가지고 블록계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확보를 했죠. 그리고 회계 인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영향이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500억 넘는 그 정도의 수수료가 이연되어가지고 그런 걸 확인해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영향이 완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식되는 매출이 성장하는 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의 자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모두 상환이 가능하고 올해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69억 정도가 이제 비용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만큼 또 이제 이익 성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모기지 금융 컨설팅사 앞에서 보신 것처럼 헥사곤 파트너스하고 모기지 리더스 이런 회사들을 인수해가지고 원활히 준비 중이다라고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회사 측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만족스러웠고 100% 만족스러운 주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일부 주주들의 주주환원 종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과 동행하려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에요. 재판 분리로 인한 GE의 증출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인카금융 서비스의 양적, 질적 차원에서의 설계사 수 성장, 그리고 전속 설계사 대비해가지고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는 독립 GE 중에 독보적인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 그리고 종합자산관리 회사로의 비전까지 이제 모든 게 갖춰진 인카금융 서비스이기에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제 전체 커버 기업 수익률을 우주 방어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카금융 서비스가 3.05% 그리고 MDB 대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많이 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는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하면서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인카금융 서비스가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을 거란 거는 이제 낙관적인 주주의 근거 없는 희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접혀진 그런 종이 쪽지로서 인카메오 서비스가 앞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증가를 이제 확인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